라주부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토요일인데 제가 내일은 일정이 많아서 금요일 밤에 지금 새벽에 촬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한 가격 방향은 말씀드릴 수 없지만 이거 들을 때쯤이면 결론이 나겠죠.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얘기 조금만 할게요. 여러분, 요새 이런 뉴스 진짜 많이 보이죠? 집값 9억 폭락, 그죠? 그 다음에 미국도 부동산 폭락한다. 3천만 달러 집이 1천만 달러, 자, 3분의 1씩 깨져나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TQ에서 손해본 거 큰 건가요? 아니죠? 네. 주식도 빠지고 부동산도 다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십시오. 그런데 조금 더 잘 운영하면 방법이 있다는 걸 제가 보여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쵸? 예, 그래서 라주부 TV 구독자 또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면 내 손해 안 보고 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역대 최대 폭락이 나오고 있고요. 예, 금리 인상은 이렇게 무서운 힘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작년만 해도요, 제가 진짜 상담 많이 드리고 했던 부분이 집 사겠다는 분들이 정말 많았어요. 그런데 진짜 3개월 만에, 조금 길게 말하면 6개월 만에 그냥 완전 꺾였죠. 이건 알 수 없는 겁니다. 주식의 추세도 알 수 없지만 부동산의 추세도 정말 알 수 없어요. 근데 그렇게 오를 때는 무슨 생각하셨습니까? 무조건 오른다고 생각하셨잖아요. 그래서 절대 편견을 가지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하락도 반등하고 있잖아요. 반등도 계속적인 반등이라고 이렇게 고정관념을 만드시면 안 됩니다. 하락도 또 계속적인 하락이라고 고정관념을 만드시면 안 돼요. 어떻게든 될 수 있다. 모든 변수를 열어놓고 조금 머리를 가볍게 하고 생각하셔라. 어떤 상황이 돼도 나는 준비됐어, 할 수 있어, 이런 사고로 투자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런데 겁만 내실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집값 폭락 IMF 때 수준이라는 거예요. 내 집 마련 기회가 더 빨리 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이 기회인 겁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카드를 썼는데요. 자, 카드를 쓰신 분들은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번 타임을 패스하더라도 다음번엔 이런 실수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거잖아요. 예, 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실수를 한번 했어요. 예, 그때 집이 없었거든요. 전세 살고 있고 집값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그러다가 그때 확 내려갔을 때 샀어야 되는데 안 샀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늦게, 요때 샀습니다. 요때 2011년도에 요 정도 가격을 주고 샀어요. 샀는데 두 번 실수하면 안 되죠. 그래서 2019년도에 요 정도 가격 정도에서 매도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8년 정도 살았는데 한 2억 정도 차익이 생겼죠. 딱 이걸 말씀드렸더니 어떤 분들이 왜 그때 파셨냐고, 이때 파시지. 그쵸? 가만히 있었는데 여기 2억 더 올라갔잖아요. 이러면 여러분 주식을 잘 하실 수가 없어요. 부동산도 잘 하실 수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오를 줄 알았나요? 모르죠. 근데 이때 제가 매도를 했던 이유는, 이때가 미중무역전쟁 한창 막 그럴 때였어요. 그때 연준에서 금리를 한번 올리려다가 발작이 일어나는 바람에 다시 내린 경우가 있습니다. 금리를 올린다? 그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금리 올리면 언젠간 빠지겠네. 이때 빠질지, 이때 20년에 빠질지 21년에 빠질지 모르지만 이때 코로나가 올지도 몰랐잖아요. 2020년대. 그죠? 그래서 그럼 미리 좀 준비를 하자. 어차피 이때는 제가 대출이 조금 있는 상황이어서 굳이 무리하지 말고 정리하자. 이렇게 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그럼 차익 2억 정도 나왔죠? 지금 이게 이렇게 찍혔지만 실제 거래가 안 되고 있어요. 제가 이때 안 팔았으면, 물론 좀 올라갔고 한 7억 5천 이때 팔았을 수도 있죠. 근데 알 수 없는 겁니다. 이게 제가 판 가격이라고는 할 수 없는 거예요. 확실히 이때 팔 수 있다. 그러니까 불확정성, 정확하지 않은 건 똑같은 겁니다. 주식이나 부동산이나. 근데 저는 어떻게 했냐면 아주 나름 만족하고 있어요. 자, 대출 2억 정도 해결하고 현금 이 정도 남았거든요.
이 정도 남아서 그걸로 새 아파트를 샀습니다. 조그만 거 대신에. 왜 대출 많이 내기 싫어갖고 대출이 없는 상태에서 거의 없는이에요. 1억 미만으로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때 샀어요. 근데 이게 신규 분양하는 아파트들은 입주장이라고 하죠. 처음에 이제 입주하면서 물량이 엄청 풀려요. 빈집들도 막 있고 그래갖고 엄청 싸게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P, 제 안사람이 굉장히 요런데 또 관심도 많고 잘 해서 마이너스 3천 정도를 빼고 또 샀습니다. 싸게 샀죠. 이게 지금 최고가는 한 4억 5천 갔었어요. 근데 안 팔았습니다. 왜? 팔 목적이 아니니까요. 이거는 지금 전세 주고 있는데 이거 보유용이거든요. 그러면 오래된 아파트 팔아서 새 걸로 짝지만 왔으면 성공한 거죠. 네, 중고 팔고 신품 샀으니까요. 그래서 얼마 정도 남았냐? 2억 정도가 남았어요. 이거를 1억은 어디다 넣냐면 달러 채권에 넣습니다. 이건 보험 상품으로 개발된 거긴 한데 달러 그 환차익, 환차손을 다 그대로 먹고요. 그 다음에 채권에 투자되는 겁니다. 그래서 2019년도에 초에 여기 5만 달러 이렇게 두 개를 넣어놨어요. 그랬더니 한 7개월 정도, 8개월, 8, 9개월 지났을 때 수익이 이렇게 났습니다. 자, 이 수익은 채권 수익이었어요. 말 그대로 채권 수익이고 환차이익은 반영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환차이익으로 계산했더니 40% 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됐냐면 채권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펀드 수익은 오히려 내려갔습니다. 한 10%대인데 뭐가 올랐냐? 달러가 엄청 올랐어요. 이때가 제 기억으로 한 1100원대? 1100원 초반대 달러 환율에 들어간 것 같거든요. 그러면 지금 1400원대 갔다가 1300대 내려왔긴 했지만 그래도 계산해 보니까 그때랑 큰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럼 제가 이 돈을 주식에 넣었으면 지금 손해를 많이 봤겠죠. 그런데 절반은 여기다 넣었고요. 절반은 주식을 했습니다. 올해 초에 했을까요? 아니죠. 네, 2020년에 코로나 때 들어갔죠. 그래서 꽤 수익이 많이 났어요. 그래서 어쨌든 이건 확정 수익은 아니지만 아파트에서 차익 1억 정도, 그 다음에 여기서도 달러 채권에서도 한 5천만 원 정도, 그 다음에 주식에서도 근 1억 정도 된 것 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일반인들이 하실 수 있는 재테크는요 주식만이 아니에요. 달러 투자만도 아니고요, 부동산만도 아닙니다. 다 같이 하시면 돼요. 대신 타이밍만 내가 명확하게 생각해서 하시면 된다는 거죠. 이걸 배우시는 게 중요하지 다른 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전 타이밍을 굉장히 그래서 강조드리는 거고요. 피터 린치가 이런 얘기하죠. 부동산에서 돈을 벌고 주식에서는 돈을 잃는 이유가 있다. 집을 선택하는 데는 몇 달을 투자하지만 주식 선정은 몇 분 만에 끝내기 때문이다. 근데 이 말도 맞는 건 아니죠. 지금 같은 상황은 어때요? 부동산에서도 돈을 잃죠. 여러분 그러면 잃기 전에 발빠르게 행동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전 방송에서 전 집 살 준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아까 그 작은 아파트 더 떨어지면 매도하고요. 그 다음에 큰 걸로 지금 살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냐? 자, 작은 아파트 소형 평수는 이렇게 떨어져도 얼마 안 떨어지거든요. 비싸지가 않으니까 뭐 4억짜리가 뭐 1억 5천 이렇게 안 빠집니다. 그래도 한 3억 정도는 가요. 빠져봐야 1억 빠지는 건데 대형 평수는 어떤가요? 반토막씩 납니다. 많이 올랐기 때문에 많이 빠져요. 그러니까 대형 평수는 우린 테슬라라고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작은 평수들은 뭐 뭐쯤 되겠나요? KTNG 이 정도 되겠죠. 배당주들 우량한 것들. 미국에서 따지면 뭐 괜히 엑스모빌 하면 더 올랐으니까 어쨌든 그렇습니다. 배당주쯤으로 보면 돼요. 작은 평형수는 배당주쯤도 보고 큰 평수는 빅테크 보면 되겠죠. 자, 그래서 나름 과거에 2008년도에 실패가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선택들을 한 건데 아직까지는 잘 맞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빠지면 부동산 가격, 아파트가 더 떨어지면 더 안 떨어질 수도 있죠. 이 정도 가격에서 멈출 수도 있지만 어느 정도 유지가 되는 걸 보는 거죠. 지지받듯이
주가가 지지받듯이 부동산 가격도 지지가 된다. 그러면 요거 매도하고 요거 살 겁니다. 작은 거 매도하고 큰 거 살 거예요. 어차피 여기서 손실 난 거 여기서 싸게 됐으니까 상관없습니다. 제가 TQ를 매도하고 뭐 SQ 사는 그런 개념일 수도 있고, 또 거꾸로 SQ 전 매도해서 스윙 때 TQ 사잖아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TQ 매도해서 JEPI랑 SCHP 샀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개념입니다. 조금 더 안전한 쪽으로 돈을 옮기는 거고, 자, 워렌 버핏, 우리의 큰 형님께서 주식시장은 적극적인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요건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어떤 문구는 이렇게 돼 있죠. 주식시장은 참을성이 없는 자에게서 참을성이 많은 자에게로 돈이 넘어가도록 설계되어 있다. 사실은 좋은 의미에서 적극적인 자고요. 반대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적극적인 자로 표시가 된 거죠. 참을성이 많은 자는 이거 좋은 의미로 된 거죠. 나쁘게는 소극적인 거잖아요. 그래서 성격이 어떻고는 상관없습니다. 투자에서는 성격이 좋고 나쁘고 내가 급하고 참을성이 있고 없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타이밍을 기다릴 수 있는 능력, 그게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내가 100% 정확하지 않더라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여기는 못 팔았다니까요. 하지만 이때는 진짜 팔기가 뭐 어려울 수도 있고, 이때쯤 되면 매물 다 걷어들이시거든요.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팔려고 내놨다가도 7억 8천에 파세요. 그럼 아니에요. 더 올라가요. 안 팔겠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사람이. 그리고 나서 지금은 못 팔아서 허둥지둥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에 추세가 바뀐다. 그걸 꼭 명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제가 완벽하게 못했지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통해서 분산했기 때문에 앞으로 여러분들도 이런 걸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만 더 나쁜 상황이 오더라도 여러분 자산을 지켜나가실 수 있습니다. 한쪽에 올인 좋은 거 아닙니다. 자, TQ는 90분 봉상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22.3일에 시작했는데 본장이 시작이 이렇게 됐어요. 근데 여기 C라인 깨고 내려오고 있죠, 이렇게. 그러니까 아마 좀 밀릴 겁니다. 밀렸을 거고, 그리고 21.8 여기서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1차 반등. 그러니까 올라간다 이런 게 아니라니까요. 여기서 반등해 줬어야 되고요, 올라갈 거였으면. 근데 깨고 내려왔으니까 그 다음에 지지점은 어디입니까? 여기 21 2평. 여기서 또 지지를 해줘야 돼요. 근데 못한다. 그러면 여기죠. 추세선을 깨지 않는 상황에서 21.8 여기서는 반등을 좀 해주는 게 유리합니다. 그리고 안 됐을 때 20.7 여기 이평선들이 밀집하는 요 공간. 가격을 말씀드리는 건 여러분 매도를 해야 된다면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기서 5%, 여기서 7%, 여기서 10% 이렇게 하셔도 되고 거꾸로 하셔도 되죠. 이건 스타일에 따른 거예요. 내가 위쪽을 보고 있다. 저는 위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씩 팝니다. 5, 7, 10 이런 식으로 갈 거고, 만약에 하락을 본다 그러면 10, 7, 5 이렇게 봐야겠죠. 이해하시겠죠? 규모를 내가 보는 방향으로 바꿔야 된다. 근데 저는 아직 위쪽 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지받으면 또 올라갈 때 여기까지는 살 거고, 여기까지 살 거예요. 19.7까지는 매수할 겁니다. 근데 여기서 떨어진다 그러면 한 20% 매도해갖고 다시 현금화 할 거예요. 이 손해 보더라도 어쩔 수 없죠. 앞으로 하락한다면 제 매도가 좋은 선택이 되는 겁니다. 대신 상승한다면 좋은 선택이 아니겠죠. 그러나 남은 물량 있잖아요. 전체 한 20% 털어냈다고 해도 80% 올라가니까 전혀 문제 없다. 유연한 사고를 하시라고 강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0분봉에서 볼 때 이렇게 내려왔죠, 벌써. 21.999가 중요합니다. 21.9. 스케일이 다르다고 말씀드렸는데 여기가 여기에요. 21.8. 그죠? 동일하죠? 그 다음에 21.4. 여기보다는 조금 더 디테일하게 가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이제 그걸 말씀드리겠습니다. 가격이 하락하고 상승하고랑 상관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차트를 보실 줄 아느냐 없느냐의 문제예요. 자, 여기가 22.4인데 여러분 이렇게 640 스케일로 보십시오. 640분봉으로 640봉이죠. 10분봉 640개를 봤을 때 자, 여기 가격이 그대로 나와요. 상승했다가 하락했는데 어디서 지지했나요?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했죠?
여기 내려가서 여기서 지지하고 반등했는데 여기서 부딪혔죠. 그러니까 저항, 아래에서 올라가면 저항, 위에서 내려오면 지지. 여기가 겹치죠. 그 다음에 나중에 여기 올라왔는데 여기서 또 부딪혔죠. 그리고 나서 쭉 가다가 지금 여기 딱 걸려있죠. 그러면 여기가 중요한 매물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여기서 지지 받았죠. 그 다음에 이쪽에서도 내려가서 지지 받았습니다. 똑같이 올라갔다가 여기서 부딪혀서 내려왔어요. 저항이죠. 여기서도 올라갔다가 여기서 부딪히고 내려왔어요. 저항이에요. 이쪽에선 내려가다가 지지받고 올라오고 겹치죠? 예, 또 중요한 자리. 예, 이게 21.9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10분봉에서 매도를 하겠다 하면 여기서 뭐 2%, 3% 아니면 거꾸로 하시면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네, 5%, 4%, 3%, 2% 이렇게 매도 걸어 놓으시면 됩니다. 전 이런 식으로 걸어요. 자동 매도에 걸어 놓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시는 게 그냥 흐름을 보는 게 아니에요. 단순하게 오르냐 내리냐를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구역, 구간을 여러분들이 명쾌하게 보실 수 있으면 투자를 더 잘하실 수 있다니까요. 걸어놔도 여기에 걸으면 안 갈 수 있으니까 이 바로 위에 2개 정도 나눠서 매도도 걸고 매수도 걸고 해 놓으시면 여러분들이 안 보고도 충분히 매매가 되신다. 그리고 이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 지지받았죠? 이렇게 해서 올라갔죠? 여기서도 내려왔다 올라갔습니다. 지지받았고요. 지지받았고요. 여기서는 저항받았죠? 위로 갔다 아래로, 위로 갔다 아래로. 중요한 가격입니다. 21.4. 그럼 이렇게 딱딱딱 가격이 나오잖아요. 요 밑에 지지 2개 나왔죠? 여러분 차트 흐름에는 허투루 볼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맞춰보시면 정확히 구간을 알 수 있고 제가 지금 10분봉으로 했지만 1봉으로 하면 똑같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네, 이거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고요. 그렇다면 지금 일봉 상황은 어떠냐 그거예요. 자, 이렇게 됐죠. 사실 역헤드 앤 숄더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조금 꼬였어요. 차트가 꼬였습니다. 크게 보면 이렇게 돼서 한번 여기가 머리일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세 번째. 이렇게 가면 역헤드 앤 숄더가 정확히 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상승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떨어질 때 어디까지 버텨주면 되냐? 오늘이 아니죠. 이제 어제 끝났으니까 다음 주에 어쨌든 여기를 버텨줘야 돼요. 20.8 정도를 버텨줘야 20.5 되겠죠. 떨어져도 여기까지 조정받고 그리고 나서 다시 올라만 주면 역헤드 앤 숄더가 완성이 됩니다. 근데 이 앞에서부터 보면 자 이게 밑으로 더 내려가서 여기서 같이 만나죠? 그러면 힘이 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올라갔어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못 가고 얘가 여기서 이렇게 꺾였어야 된다고요. 들 떨어지고 올라갔으면 더 빨리 갔을 건데 한 번 더 밀려버렸죠. 그렇게 힘의 균형이 좀 깨진 거예요. 딱 역헤드 앤 숄더가 이쁜 모양이 안 나오고 티미한 모양이 나온 거죠. 그렇게 해서 올라갔기 때문에 다시 밀리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삼각 수렴 형태로 딱 가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여기 20.5 여기까지 버텨줘야만 지지해서 올라가 줘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읽으실 수 있다면 주식 투자만큼 쉬운 게 어디 있겠습니까? 부동산 매매해봤는데 어려워요. 이거 팔아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아니 1, 2천이어야 쉽죠. 억 단위가 넘어가니까 어렵더라고요. 근데 뭐 TQ 100주 파는 거 100주 사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겠습니까? 그 정도 돈은 쉽습니다. 현금화 바로바로 되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게 좀 바뀌어 있겠죠. 바뀌어 있겠지만 뭐 큰 변화는 없고 여기서 금요일날 405 전날이죠. 전날 452 수요일이었죠. 그렇게 됐던 게 지금 좀 늘었는데 떨어진다면 좀 더 늘어 있을 거고요. 아마 늘어 있을 겁니다. 좀 밀리긴 밀릴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여기를 조금씩 다시 늘려가고 있고 이쪽에도 더 떨어지면 담을 생각이니까 자, 주식은 언제 사는 겁니까? 제가 오를 때 사는 거라고 말씀드리는 거는 이 수익을 위해서인 거예요. 근데 좋은 가격은 아니죠. 타이밍은 오를 때가 좋아요. 왜? 계속 오르니까요. 그럼 손실 보지 않는 리스크를 굉장히 낮출 수 있는 방법이잖아요.
그런데 매수하기 좋은 가격은 쌀 때가 맞습니다. 그럼 여러분 지금 사셔야 될 때예요? 파셔야 될 때예요? 사셔야 될 때죠. 예, 저는 상승을 기대하고 눌리고 있는 거라 보기 때문에 사셔야 될 때고, 만약에 떨어진다고 해도 예, 아쉬움 없이 이럴 때 사 보셔야 됩니다. 시원하게 사 보세요. 예, 추천은 아닙니다만 예, 지금 같은 때 안 사면 언제 사 보겠습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전 제 방송 1일 전에 국내 주식 제가 관심 종목 정리법 요거 안내 드렸는데, 저는 이걸로 꽤 좋은 성과들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하신 분들은 한 번씩 보시고, 이때 제가 수산중공업을 말씀드렸어요. 아, 지켜보고 있다. 괜찮을 것 같다. 여러분, 관심을 갖고 있는 거랑 흐름을 분석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건 TQ도 그렇고 국내 주식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살짝 오르기는 했는데 어떻게 될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이게 쭉 오르다가 밀렸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시점에서 끝났는데, 시작하자마자 이렇게 조금 올라가더라고요. 계속 쳐다본 게 아니라 생각을 하고 있었죠. 이 종목을 관심이 없었으면 쳐다도 안 봤을 겁니다. 근데 정찰병을 좀 보냈어요. 정찰병 솔직히 한 10만원 정도만 샀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오후 2시 반 넘어갖고 이게 이렇게 쭉 빠지더라고요. 그래서 아싸, 이때 살 때야. 그러고서 진짜 샀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때 딱 봤어요. 원래 분할 매수 이렇게 걸어두는데, 그래서 사진 것도 있는데 예, 여기서는 분할 매수 때문에 사진 게 맞습니다. 그리고 올라갈 때는 제가 더 샀어요. 예, 딱 했는데 문자가 오더라고요. 매수 체결되었습니다. 이렇게 문자가 딱 오길래 이게 뭐지? 하고 딱 보아서 MTS로 딱딱딱 샀는데, 여기까지 딱 올라가길래 팔았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깔끔하게 8%. 예, 근데 이렇게 나눠 샀기 때문에 전체적인 수익이 8%는 안 났어요. 그냥 하단부하고 이때 많이 걸긴 해서 5.5% 났는데 훌륭하잖아요. 30분에 5.5면. 예, 물론 이게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다 생각해서 다 매도를 하고 나왔습니다. 우선은.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관심이 있으면 된다는 거예요. 내가 타이밍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고 준비를 하고 있으면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 종목을 어떻게 관심을 가졌냐? 예, 관심 종목 정리법으로 해봤더니 좋아 보이더라고요. 예, 매도 매수 잔량, 그 다음에 체결 강도를 봤는데 이거 괜찮게 나오길래 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틀 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대보 마그네틱도 쫙 샀는데 2번 매도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횡보하길래 괜찮은 것 같아서 홀딩하고 있다. 오늘 어떻게 됐을까요? 또 올랐어요. 예, 그래서 5.42 거의 12% 가까이 올랐었기 때문에 11점 몇 프로 올라서 이때 또 매도하고 수익 나왔습니다. 그러면 파도 타기 괜찮잖아요. 사서 팔고, 그쵸? 떨어졌을 때 뚫고 올라갈 때 또 사서 팔고 사서 팔고 한 달 동안 그래도 이 종목이 저한테 수익은 근 25% 이상 준 것 같습니다. 주식 잘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께 강조드리는 거는, 지금 같은 때는 더 안전하게 하시고, 소액이지만 이런 거 재밌거든요. 한번 해보시고 실력 키우는 용도로 해보시면 좋고요. TQ든 부동산이든 채권이든 달러 투자든, 제가 제 제자분들도 계시고 시청자님들하고 상담도 해봤어요. 주식 잘하시는 분이 부동산 못할까요? 물건은 잘 몰라요. 근데 사고 파는 건 잘하십니다. 제가 가르쳐 보니까 제 제자분들 중에도 주식 사고 팔고 잘하시는 분은 부동산도 사고 팔고 잘해요. 채권도 잘하고요. 달러도 잘합니다. 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센스가 있어요. 예, 이걸 사고 파는 센스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그런 것들을 좀 키우셔야 될 때예요. 내가 익숙하지 않다라고 해도 이런 걸로 좀 연습을 해보시는 단계다. TQ도 마찬가지입니다. TQ도 떨어졌을 때 사고 올라갔을 때 매도하고 이런 것들을 해봐야 여러분들 실력이 늘고 센스가 늘어요. 그래서 어떤 결론이 나오더라도 장기 투자자에게 최고의 자산은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극대화 시켜주는 건 바로 그 센스예요. 매매 타이밍. 매수 타이밍을 더 쌀 때 사고,
다음에 매도를 더 위쪽에서 하는, 그리고 이게 합쳐지면 두 개가 플러스가 되면 훨씬 좋은 성과가 나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관심을 많이 가지시고 오를 때 수익을 내야 된다는 거 분명히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휴일 편하게 보내시고요. 다음 주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연준에서 금리 완화 얘기도 나왔고, 그러니까 확실히 금리가 떨어지면 더 안 좋지만 지금 분위기는 산타랠리를 가는 쪽으로 움직이는 것 같으니까 지금은 우리 수익 내는데 한번 동참해 보시자고요. 편안한 이제 오늘 휴일 되시고 다음 주 상승을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